2021년 8월하고도 오늘 28일인가요? 28일 금요일 날 줌 강의 및 본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전병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가을 바람이 살살 부는 것이 밤에는 문 열어놓고 자면은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은 속일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한 거는 올 2월 달부터이고, 원래 처음에 이제 이 사업에 진입을 해서 괜찮다고 마음 먹은 것은 작년 6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쭉 회사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정말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정말 멋진 회사라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 새록새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연 여러분들이 만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요즘 하도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향후에 내가 노력한 것만큼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력한 게 나한테 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잘 선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니까 여러분 판단은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해왔었어요. 잠깐. 근데 그런 일들이 결국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항상 내 마음에 여운으로 남아서 늘 찝찝했어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이 회사를 만났고, 이 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해 본 결과 정말 이렇게 멋진 회사, 이렇게 멋진 창업자, 그리고 멋진 리더와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제가 그동안 나쁜 짓은 많이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가 저한테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경험해온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아주 임팩트 있게,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설명드리려면 2시간도 모자라요. 근데 짧게 약 50분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끝나고 나면 우리 최운서 마스터님이 화장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이라든지 내용을 한 10분 정도 추가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드릴 거고, 제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병희입니다. 지금 연식은 5학년 8반이에요. 5학년 8반. 그래서 좀 됐죠? 네. 그래도 지금은 이제 화장품을 바르면서 점점 이제 5학년 7반, 5학년 6반, 5학년 5반, 지금 5학년 1반까지 내려온 것 같아. 그래서 조금만 더 바르면 이제 4학년까지도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일을 하기에 앞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죠.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 몇 살까지? 기대 수명. 나는 몇 살까지 살고 싶다? 120세. 120세. 몇 살? 100세예요. 100세. 근데 안타깝지만 100세가 되면은 그때 가면 또 기대 연령이 20세 늘어나. 120세 되면은 그때 가면 또 기대 연령이 늘어나. 150세로. 결국 잘못하면 뭐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과연 이렇게 오래 살면 언제까지 일을 하면서 살 거냐는 얘기죠. 말 그대로 내가 늙으면서 아무 대책 없이 자식들한테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아니죠. 요즘 말 그대로 자식들이 손만 안 벌려도 다행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워낙 각박한 세상이다 보니까 옛날처럼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책임지고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즉 그 얘기는 내가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책임은 나한테 온전히 다 있어요. 즉 내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어떨 때는 멋지게 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비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의 살 기대 수명과 그 기대 수명에 의해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유엔에서 정한 세대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자, 17세까지가 미성년자예요. 그리고 65세까지가 청년이야. 청년. 여기 청년에 해당하는 분. 전 아직 청년이야. 청년. 다 청년. 그리고 이제 79세, 80세가 돼야 이제 중년이라니. 중년까지 일 열심히 해야죠. 즉 얘기는 뭐냐면 79세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나이란 얘기죠. 그게 유엔에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즉 내가 이제 노년에서 뭔가 노후를 즐겨야겠다 마음 먹으시려면 최하로 80세는 돼야 돼. 지금 80세 안 되신 분들은요, 까불지 말란 얘기지. 예? 아직은 중년들이야. 청년들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저때까지 일해야 될 나이가 아직도 챙챙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일해야 될 나이가 점점 늘어나니까 뭔가 내가 노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한테
합당한 일거리가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거리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 일거리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여러분과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5년 전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경제 포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여러분께 와 있어요. 왜? 뭐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냐면 바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어요. 이미 여러분 쓰고 계시죠? 예, 이미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대는 지능과 정보화 기반의 초연결 시대라래요. 즉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전에는 단순히 내가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던 정도의 휴대폰이었었는데 그 휴대폰이 어느 순간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면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시간에 관계없이. 바로 이 시대가 되면서 4차 산업시대가 왔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 우리가 과연 맞이해야 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되냐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는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또 점점 내 기대 수명은 들어가고 또 일해야 할 나이는 점점 늘어나는데 과연 그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우리가 맞이한 4차 산업시대는 이런 내용이죠. 인공지능. 즉 이제는 사람보다 컴퓨터가 훨씬 똑똑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이 유일하게 인공지능 컴퓨터와 알파고랑 싸워서 이겼죠? 아무도 못 이겼어. 오히려 유일하게 한 사람만 이겼어. 다 백전백패야. 그 정도로 이제 인공지능은 사람의 능력을 이미 뛰어넘어서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 시대가 4차 산업시대 본격적으로 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IoT죠. 사물 인터넷. 이제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대화해. 누구? 기계들끼리 대화해요. 기계들끼리 대화해서 알아서 처리해. 이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IoT.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빅데이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빅데이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이 됐든 사물 인터넷이 됐든 모든 것들은 이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니까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요. 또 이러한 기술들이 가장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안을 가장 강화한 게 블록체인 기반이죠. 블록체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전 지구적으로 세계를 평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 요 기술을 가지고 뭐 많은 일들이 있죠. 그죠? 이 블록체인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코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하루에도 몇십 개의 코인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코인들의 진정성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냐는 얘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코인들이 진짜 어떤 코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개발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 말만 듣고 코인에 투자했다가 말 그대로 세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상당히 좋은 기술이지만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기술이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블록체인은 조금 더 여러분이 좀 심사숙고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직접 개발하지 않은 다음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나는 꼭 블록체인에 관련된 뭐 일을 좀 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시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흔히 주식에서 얘기하는 대장주 있잖아요. 대장주. 블록체인은 대장이 몇 개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요즘 뜨고 있는 파일코인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나머지 코인들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모이는 코인에 괜히 투자했다가 그나마 모아놓은 쌈짓돈 다 날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있어요? 자율주행.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이미 지난주인가요? 세종시에서 4단계 자율주행차를 시험 테스트하고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안에는 대한민국 도로상에서도 이제 운전자 없는 차가 돌아다니는 확률이 높아요. 그 정도로 이제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그 정도이지만 이미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화물 트럭이 운전자 없이 화물 트럭이 지가 움직여. 지가.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런 시대가 되면 나는 운전으로 돈 벌어먹는 사람 있잖아요. 결국은 다 운전대에 놔야 돼. 왜? 사람이 운전하면 깜빡 졸다가 사고 나지만 기계는 졸지도 않아. 이놈의 기계는 24시간 풀로 돌려도 피곤하지도 않아.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형 트럭이나 버스 이런 운전자들은 전부 다 갈 데가 없습니다. 다 바로 컴퓨터가 그 일을 다 해낸다는 얘기죠.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아시겠지만 약 2달 전에 이미 스페이스 X라든지 영국의 항공사에서 지구 밖으로 여행을 보냈죠.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이러한 일이 활성화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아마 지구 밖에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물론 그 저렴한 비용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비싼 금액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이 회사를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우주 여행을 여러분 스스로가 갈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면서 이러한 시대가 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멋진 시대가 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러한 시대가 온들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즉 우리한테는 오히려 생활에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수입을 만들어가고 재정적인 도움은 오히려 안 되더라. 왜?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일들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일자리가.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캘리포니아 대학에 약국이 있대요. 대학 내에. 그 약국에서 캘리포니아 공대 이 학생들이 인공지능 컴퓨터를 약사로 대신 대체했대. 그랬더니 200만 건에 해당하는 처방을 내렸는데 단 한 건의 오류도 없었답니다. 만약에 사람이 200만 건의 약을 처방한다면 오류가 꽤 많았겠죠. 근데 이 기계는 지가 혼자서 200만 건의 약을 처방함에도 단 한 건의 오류가 없을 정도로 똑똑하다는 얘기죠. 자, 또 한 가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영국의 딜로이트사 회계 전문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IBM에서 개발한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도입을 해가지고 일을 처리했더니 250명의 회계사가 한 일을 다 해냈어요. 한 건의 오류도 없이.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해내고 나서 시간이 남으니까 다른 일을 했어. 다른 일은 어떤 일? 경영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암 진단도 요 왓슨이 해내고 그리고 의학계 동향 보고서 이 내용까지도 이 왓슨 컴퓨터가 해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제는 사람과는 범접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을 바로 요 컴퓨터가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가 오다 보니까 우리는 참 희망도 있지만 걱정도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러한 도래하는 시장에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맞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설 자리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는 회사에서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뽑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임시직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요. 임시직이. 그 임시직을 일상적으로 보편화된 임시직을 우리는 킥.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주변에 임시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알바생도 임시직이고 뭐 대리운전도 이런 모든 것들이 원래는 킥 경제였어요. 그런데 그 경제 용어가 아직은 정착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 작년부터 이 임시직들이 워낙 점점 대세를 이루니까 이게 새로운 킥 경제라고 하는 용어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외에 여기 계신 분 외에 밖에 돌아다니는 많은 일반 평민들은 이 기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기기라는 용어가 회자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이 긱경제라는 용어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다가올 긱 시대를 여러분이 준비를 잘하면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준비를 안 하면 여러분이 이 기계 그냥 종사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왕이면 기계 종사자가 아니라 기획을 통해서 우리의 원천적인 수입을 만들어 나가는 멋진 사업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부터 기기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이 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게 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상적인 기근 이런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리운전 기. 자, 기계 원뜻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기근 원래 1920년대에 미국의 재즈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합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우리 기합시다 그러면 이미 그들은 알아. 그러면 각자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연주를 즉석에서 하고 나서 연주한 만큼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가요. 그래서 기근 사전적 용어로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공연, 연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따지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해주고 돈을 버는 일, 이게 기기였어요. 기. 대단한 정말 괜찮은 직업이죠. 아마 그런 직업만 여러분 선택하신다면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원론적인 일과는 틀리게 새롭게 바뀌었죠. 약 10여 년 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돈이 없으니 본인들의 구상하고 있는 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그 업을 현실화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필요했어요. 근데 프로그래머들의 몸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몸값이 비싼 사람들을 내가 종업원으로 채용해서 부려먹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냈죠. 어떻게? 바로 실리콘밸리 내에 있는 전자 게시판에다가 나는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사업을 현실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하고 공문을 띄워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남는 시간에 저거 내가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업주와 종업원이 서로 연결이 돼서 컨택이 되면 프로젝트별로 건 바이 건으로 일을 진행하고 보수를 주고 끝내는 거죠. 즉 계약 관계가 아니라 종업원 관계가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서로 계약을 해서 얼마에 낙찰되면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종업원 관계가 끝난 형태죠. 이게 바로 기기에 연결된 거예요. 그 형태로. 바로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진 것이 기경제라는 용어가 최초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러한 기기 외에도 바로 이렇게 이미 일상 주변에서는 우리가 건 바이 건 형태로 수입을 벌어가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일들이 다 기계예요. 바로 대표적인 게 대리운전. 내가 운전 한번 해주고 그 건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가고 끝나고 이런 일이에요. 또 뭐예요? 택배. 이러한 오토바이 택배이지만 요즘 한참 유행하는 거 있죠? 쿠팡 프레스? 예, 쿠팡 프레스에서 건당 뭐 2, 3만 원씩, 1, 2만 원씩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혹시 남는 시간에 여러분의 빈 차가 있으면 빈 차를 가지고 배달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런 일들. 또는 이렇게 자전거로 택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은 실버 택배라고 하죠. 지하철 택배. 지하철에서 노인분들이 이제 꽃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다 한 건당 얼마씩 받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빅경제예요. 또 이런 것만 있냐? 이런 것들은 내가 몸으로 내 시간을 때워서 일하는 거죠. 이거 외에도 내 기술을 팔아서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블로그를 하나 제작해주고 건 바이 건으로 수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하나를 제작해주고 수익 받아간다든지, 이런 건들, 즉 프로그래머들,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죠. 아니면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산 전문가들, 통역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 건당 본인의 노하우를, 본인의 기술을 제공하고 수입을 벌어가는 일들, 이런 것들도 좀 양질의 기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양질의 기기에서 또 특화된 기기 있어요. 어떤 기기냐? 요즘 가장 고소득자에 속하는 바로 유튜버죠. 먹방 유튜버 내지는 인플루언서,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이죠. 아니면 저작권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가장 각광받는 직업분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회사들이 정식 종업원을 고용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그 프로젝트에 맞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고용을 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서로 계약 관계가 끝나는 형태의 일들을 진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향후 20년 안에 지구의 반의 일자리가 없어진대요. 반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숫자가 약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라지는 대신 그 대체는 컴퓨터가 하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내 임금을 보장하라 이런 얘기는 이제 쉽게 보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단기 프로젝트에 따라서 수입을 벌어가는 회사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해오다가 바로 우버라고 하는 회사가 멋진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일을 회사로 만들었어요. 그 회사가 제가 설명드린 우버거든요. 우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예요. 택시 회사.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택시를 단 한 대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버가 2019년도 한 해 동안 발행한 영수증 숫자가 2019년도에 전 세계 모든 다단계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 숫자보다 더 많이 발행했다는 거죠. 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 숫자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전 지구적으로 우버는 엄청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한자는 그 반을.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이거 외에도 그래서 보시면 이러다 보니까 우버의 회사 가치가 미국의 3대 자동차 메이커인 크라이슬러, 포드, 제네럴 모터스의 3개 회사를 합친 것보다도 오히려 회사 가치가 우버가 더 높게 평가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죠. 이거는 호텔 숙박업이에요.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단 한 개의 호텔도 숙박업체도 갖고 있지 않아요. 즉 여러분들이 빈집이나 빈방이 있을 때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 연결한 대가만큼 수수료를 받아가는 일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창립한 지 불과 4년 반 만에 10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힐튼 호텔의 매출을 능가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 시장을 석권했죠.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이 두 개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비슷한 형태의 일을 통해서 10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전 세계 매출의 550조를 장악할 만큼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죠. 유니콘 기업. 그래서 그러한 회사들이 이미 탄생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회사들이 재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가 나와는 관계없이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가 온다면 기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기익을 할 것인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노동 형태의 기익, 대리운전이나 라이더나 여러분들이 뭐 아니면 가사 도우미 이런 것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술을 연마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그래머가 되고 자산 전문가가 되고 기술 분야의 전문가,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멋진 끼를 발휘해서 유튜버가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리고 프리랜서가 될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과연 여기서 할 수 있는 일, 만약에 이러한 기획만 있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90%는 요 하단에 있는 내 시간을 때워서 노동을 팔아서 수입을 벌어가는 노동 형태의 기획밖에 할 게 없다는 얘기죠.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비참할 수밖에 없죠. 비참해요, 말 그대로. 이때는 자유도 없어. 원래는 기기라는 것이 내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자유롭게 돈을 버는 개념인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유도 없어. 말 그대로 시스템 없이 일 나가서 일해야 되는 때가 와 버린단 말이죠. 자, 과연 이러한 일들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비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 목 놓아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뭔가 준비된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게 뭔지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바로 그것은 코기입니다. 바로 코기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변화 없이 뭔가 행위를 해내면 여러분이 원하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어떤 회사가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냐? 바로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 쓰시죠? 혹시 여기서 카톡 안 쓰시는 분? 카톡 다 쓰시네? 혹시 유튜브 안 보시는 분? 유튜브 거의 다 보시죠? 자, 그리고 어떤 분은 페이스북 하시는 분,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틱톡 하시는 분, 뭐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카톡 하는 시간에, 페이스북 하는 시간에, 인스타그램 하는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가 말씀드린 회사의 어플을 사용하시면 돼. 즉 생활의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기존에 여러분이 쓰고 있던 SNS를 우리 회사 걸로 바꿔주는 역할만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멋진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져요. 즉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SNS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 일이 바로 해피긱이라고 하는 앱이 나와요. 그 앱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해피긱이라는 앱을. 그러면 이 해피긱이 어떤 앱인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설명에 앞서 우리 회사를 창립하신 분을 설명드릴게요. 저희 회사의 회장님은 첸행파이 회장님이시고요. 이분은 싱가포르 분입니다. 자, 이분은 전 세계에 뭐라고 정평이 나 있냐면요. 자, 재정회생과 기업 혁신의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분은 유니콘 메이커이고 게임 체인저이고 주식 전문가이고 금융 엔지니어이면서 회생 전문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지만 유니콘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유니콘 메이커는 뭐냐면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니콘 메이커는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뿔 달린 날아다니는 말. 이게 상상 속의 동물인데, 즉 회사가 설립하고 10년이 안 됐는데 상장하기 전 회사의 가치가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 정도의 회사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를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유니콘 기업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대단한 분이죠. 대한민국에 유니콘 기업이 14개 있대요. 근데 이분은 혼자서 이러한 유니콘 기업들을 다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메이커라고 소문이 나 있고, 아예 그리고 판을 바꾸는 분이에요. 게임 체인저라고 해요. 게임 체인저. 경제의 판을 바꿀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각각의 다른 분야, 즉 7개의 산업 분야에서 35개 이상의 기업을 가지고 있고, 상장된 기업이에요. 35개 상장된 기업과 상장되지 않은 기업까지 따지면 몇백 개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정말 경제적으로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분이 왜 이 회사를 만들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10분짜리 회장님이 이 회사를 탄생시킨 배경을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그 내용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대단한 기업가이지만 또 덕망 있는 기업가로 소문이 나 있어요.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분의 트랙 레코드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이분은 45년 동안 기업을 경영해 오셨어요. 말 그대로 없는 바탕에서 누구처럼 금수저, 누군가를 물려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한 게 아니라 대학생 때부터 이분이 워낙 가난했으니까 영국에서 시작해서 45년 동안 기업을 운영한 자수성가하신 분이죠. 그래서
45년 동안 기업을 운영해왔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평균 매년 69%를 성장시켰어요. 69%.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다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 48배를 성장시켰어요. 즉 한 기업을 2배, 3배 성장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기업들, 수십 개의 기업들을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 48배 성장시켰대요. 말 그대로 신화와 같은 존재이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산업 분야에서 산업을 재편하는 일을 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자이죠. 그래서 요분이 갖고 있는 회사 몇 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1987년도에 파산 직전에 있는 은행을 인수해서 구호조 조정을 통해서 이 은행을 다시 살려냈어요. 살려냈는데 지금은 미국에 약 11,000개의 은행이 있는데 약 15위권에서 왔다 갔다 해요. 즉 11,000개에서 랭킹 15위면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을 다 합칠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은행은 라이센스가 있어요. 어떤 라이센스냐? 다른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은행 중에 은행이 돈이 많다고 다른 은행을 인수할 수 있나요? 인수할 수 없어요. 반드시 법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물론 이제 제도의 차이이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 은행은 다른 은행을 언제든지 인수합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각종 금융 관련한 계열사들이 수십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이고, 이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 그룹은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또 돈을 모아서 내 돈을 증식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줄 회사가 바로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사, 차이나가스. 이 차이나가스는 원래는 일본의 패션 그룹이었어요. 파산 직전에 있는 이 회사를 인수해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홍콩 증시에 상장시켰는데 지금은 중국 전역의 65%의 가스 관로를 관리하는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무려 50조가 넘고 아시아 내에서 6대 그룹에 속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됐습니다. 차이나가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나가스를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검색어가 바로 SKENS예요. 즉 SKENS가 차이나가스에 투자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2조 원을 벌고 빠져나왔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각종 의료재단과 종합병원, 상장되어 있는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 추가 설명드릴게요. 그 외에 DSS, 요거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원래는 위조 지폐 감별 회사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회사예요. DSS. 그래서 뉴욕 증시 상장되어 있고요. RBC 라이프 유통회사인데요. 나스닥에 상장, 나스닥. 요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강보조식품 회사로서 가장 많은 연구원과 가장 많은 박사 그리고 몇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연구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RBC 라이프입니다. 이 회사도 나스닥 상장되어 있고 이미 1년에 약 몇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해피카페. 해피카페 같은 경우도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이고 커피 하나 가지고 작년에 2,800억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거 작년에 인수했죠? RBC 라이프는 2019년도 11월 달에 인수했고 해피카페는 작년에 인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셋 이홈이라고 있어요. 얼셋. 이 얼셋은 여러분이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해요? TESLA. 이름이 뭐예요? 테슬라. 예.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와 함께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해서 나스닥 상장시켰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미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그리고 텍사스에서 약 70만 평 규모의 초혁신 주택, 최첨단 빌드를 이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이 회사가 아마 최신 빌리지를 만드는 일을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대요. 약 100만 평 규모로 지금 한다 그러니까. 자, 그러한 일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 통해서 회사는 엄청나게 많이 이런 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님은 의료재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그랬죠? 자, 그 외에 이제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바로 요 최은파이 회장님이 대한민국에도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기 계신 H코, 해피코라는 회사가 유통회사가 드디어 한국에 진출을 했고 그 진출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그렇게 돈 많으신 분이 무슨 유통회사를 차렸죠? 이렇게 하기 뻥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최 회장님이 알았어 내가 할게 내가 전면에 나설게 해서 아예 H코는 대표이사가 최은파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확신과 또 신념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을 워낙 사랑하시니까 대한민국 땅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서포트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회장님은 바로 각종 의료재단과 갖고 있는 많은 종합병원을 통해서 전 세계 22개의 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에게 무료 의료복지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 혜택을 받은 분이 무려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왜 갑자기 유통회사 차리냐? 바로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연세가 78세인데 70세 때 잠시 은퇴를 해요. 은퇴를 했다가 생각이 바뀐 거죠.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존중받는 레거시를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요. 고민하다가 찾아낸 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4차 산업시대에는 사람이 설 자리가 별로 없는 시대에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젊은이들이 가장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젊은이들을 내가 좀 구제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분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남은 삶을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회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해피기기라는 앱을 만들게 됐고 그 앱을 본격적으로 전 세계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든 게 바로 여기 한국당의 H코, 해피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젊은 사람들의 행복을 지원하고 젊은 사업가들의 기반을 구축해주고 전문적인 캐리어를 개발해주고 그리고 멘토링을 지원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개념으로 탄생시킨 회사가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뭔가 유통을 통해서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회장님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여기에 다 쏟아부어서 앞으로 남은 미래를 본인들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일들을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다는 개념으로 탄생한 회사가 우리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빈센트 럼이에요. 자, 빈센트 럼이 바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설계를 했고 그 설계안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센트 럼은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와 함께 지금의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가장 혁신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빈센트 럼이고 그의 기술이 바로 들어간 것이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즉 그 일은 뭐냐면 지금 4차 산업시대를 도래했을 때 이 4차 산업시대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미 시대를 한번 바꾸는 역할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 경험을 토대로 최 회장님의 막대한 자금력과 그분의 멋진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서 탄생시킨 회사가 바로 해피기기라는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일이 현실화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피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쓰고 있던 방식을 해피기기라는 앱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생활에 변화가 없다 그랬죠? 생활에 변화 없이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설명할 때마다 항상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게 만약에 이러한 해피기기라는 앱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업인이 이러한 앱을 창안해서 만들어냈다면 여러분에게 돌아온 혜택이 있을까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바로 그 예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을 예를 들어볼게요. 카톡이 이제 탄생한 지 11년밖에 안 된 기업인데 아시겠지만 이 카톡을 통해서 김범수는요 이미 대한민국 1등 부자가 됐어요. 11년 만에 이재용을 제쳤대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불과 10년 사이에. 또 카카오톡의 계열사인 카카오뱅크가 상장하자 15일 만에 현대자동차의 매출을 능가했고 상장한 첫날에 국민은행의 주가를 능가해버린 회사가 바로 카카오뱅크예요. 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겠죠. 카카오뱅크는. 근데 중요한 건 이 카카오뱅크의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 가지고 나눠줬대. 1,700억을 나눠줬대. 받으셨나요? 받으신 분? 누구한테 줬어? 지 가족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조카 이런 애들한테 1,700억을 나눠줬대요. 그런데 카카오톡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거를 열심히 써준 국민들한테는 왜 커피 한 잔도 안 사? 아니 1,700억 살 때 1인당 5천원씩 해봐야 5천만 명 하면 얼마야? 150억인가요? 조금 더 얹어가지고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회사 이렇게 멋진 회사 됐으니 제가 다른 못 드리고 그냥 커피 한 잔씩만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제가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썼으면 야 정말 이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근데 지들 가족들이 다 줘버리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혹시 커피를 못 받았지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회사 됐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장 받아오신 분 카톡으로부터 감사장도 안 줘. 바로 그런 일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기업가들이 제가 설명드릴 이 아이템을 개발했다면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그냥 정말 멋진 회사가 있었네, 이렇게 끝났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런데 바로 우리 체네파 회장님은 생각이 틀리다는 얘기죠.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데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뭔가 내가 기반을 제공해주고 싶다. 그래서 누구나 가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한 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개념으로 탄생시킨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 일상생활에 변화 없이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이 해피기기라는 앱이 나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10월달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약 2달 정도 안에 나오겠죠. 해피기기라는 앱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쓰고 있는 카톡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과의 차이점, 어떤 게 더 편리한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거 나왔을 때 야 정말 이거 편리하네, 이거 다른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이거 써야겠네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어야 되죠. 나와봤더니 아이 김이 카톡 쓰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카톡 쓰지 뭐하러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과연 기존에 돌아다니는 이러한 앱들하고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앱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여러분 생각에도 야 이 정도 앱이면은 누구든지 무조건 내가 소개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야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그런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카톡 쓰시죠? 예를 들어볼게요. 카톡 쓰시면서 유튜브도 보시죠? 유튜브 카톡 쓰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카톡에 나가야죠. 클릭해야죠. 카톡 유튜브를. 그리고 검색해야죠. 자, 불편하죠? 자, 우리 해피기 앱이 나오면 여러분 휴대폰상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메신저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여러분 휴대폰 안에 카톡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틱톡이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여러분 휴대폰 안에 그 메신저가 깔려 있다면 연동이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해피기기라는 앱을 쓰다가 유튜브 보고 싶어. 그럼 유튜브 들어가시면 돼. 해피기기 안에서 인스타그램 보고 싶어. 인스타그램 하시면 돼. 페이스북 하고 싶어. 들어가면 돼. 트위터 들어가시면 돼. 그냥 일단 편리하죠. 자, 그런데 이런 기능 외에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또 다른 걸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마스터님 남편하고 오래간만에 멋진 레스토랑에 갔어. 한 끼 식사가 20만 원짜리인데 음식이 나왔는데 야 이거 먹기 아까울 만큼 정말 작품처럼 예쁘게 나왔어. 그러면 남자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으려죠. 먹으려면 뭐라 그래요? 말리죠. 잠깐! 왜? 아 사진부터 찍어야지. 왜 먹어? 잠깐 사진 찍고 먹게 하죠. 사진을 왜 찍어 근데? 자, 기록도 남기고 자랑해야죠. 그죠? 친구들한테 야 나 오래간만에 이런 멋진 레스토랑에 왔다. 이런 거 먹어봤어? 약올로지? 자랑한단 말이죠. 근데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트위터에 있는 친구들 따로 있고 페이스북에 따로 있고 카톡에 위챗에 인스타그램에 다 친구들이 따로따로 있네. 아는 사람들이 부류가 틀려. 근데 이 모든 사람한테 다 자랑하고 싶어. 그럼 기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는 따로따로 다 들어가야죠. 트위터 들어가서 자랑질 한번 하고 나오고 다시 페이스북에 다시 들어가서 해야 되고 각각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하고 싶은 얘기를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해피기 앱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자동으로 연동돼 있다 그랬죠? 연동돼 있으니까 해피기 안에서 여러분의 SNS에 연동돼 있으면 그냥 기다려서 나는 이렇게 남편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멋진 음식 먹었다. 정말 맛있더라. 어디야? 하고서 여러분이 공유 딱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연결된 모든 메시지에 한 번에 쫙 날아가 버려요. 끝! 엄청 편리하죠? 그러면 이 정도의 편리하면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만해요? 소개를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소개하면 하잖아요. 자, 근데 이것만이 아니야. 이렇게 편리한데 중요한 건 이렇게 소개했더니 돈까지 준대. 오, 소개할 때마다 돈을 줘? 야, 카톡 모르는 사람한테 너 카톡 한번 이것도 안 쓰고 있어? 하고 소개했더니 나한테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해피기기라는 앱을 야, 이렇게 편리한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너 아직 해피기기 몰라? 하고 이거 한번 깔아봐. 하고 여러분이 준다 했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깔았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어머 웬일이야? 뭔가 수입이 들어와. 근데 중요한 건 그 수입만이 아니라 내가 전달한 사람이 또 누군가한테 깔렸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수입 들어오겠죠. 근데 전달한 저에게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것도 들어와. 내가 직접 안 했는데? 내가 소개한 사람이 소개했는데? 또 소개한 사람이 또 소개했어. 그것도 나한테 들어와. 수입이. 거의 무한대로 나한테 그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나에게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돈이 들어오면 나 혼자 벌고 나 혼자 써야 돼? 아니면 아끼는 사람들한테 너도 한번 써봐 하고 돈을 벌게 해줘야 돼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바로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회사에서는 바로 여러분에게 초기에 진성 멤버 정말 회사의 알짜 고객들을 모아야 되니까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사에 관심 갖는 분들에게 일련의 집중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 방식은 바로 우리는 아마존이나 우버와 같이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자, 아마존은 처음에 책 브랜드로 이 사업을 진행했죠. 자, 아마존은 요 책 하나 가지고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책 외에도 다른 제품을 팔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 몇백만 가지 유통시키는 어마어마한 거대 공룡 기업이 됐죠.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로 제품을 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끈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러한 열정과 노력과 끈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순수하고 바로 우리 흔히 하는 네트워커들이에요. 네트워커들의 열정, 그들의 끈기,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뢰 이런 것들에 일단 먼저 점수를 주고 그들로부터 이제 인프라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만 모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바로 임팩트 있는 제품을 얹어서 그들이 써보고 정말 좋은 점을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아마존이 했던 전략을 우리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또 회사가 제공하는 임팩트 있는 제품을 통해서 초기에 멤버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초기 멤버들이 모집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처럼 하느냐? 우버처럼 진행해요. 자, 우버는 어떻게 해요? 한 번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한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아. 계속 인공지능 컴퓨터가 계속 관리를 해요. 사용해보니 편리하죠. 편리한 거를 혼자만 쓰지 말고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니까 3만원 벌었죠. 3만원 말고 옆집 사람은 5만원 벌었대. 너도 한번 해서 5만원 한번 더 벌어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을 관리해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한번 해볼까 했다가 괜찮네? 한번 더 해볼까? 아니 난 이걸로 한번 직업을 한번 삼아볼까? 이런 식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우버예요. 바로 우리 회사가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즉 우리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바로 한 번 사용한 소비자를 열심히 관리해서 그 사람을 또 다른 제품을 써보게 하고 그들에게 그걸 씀으로써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하고 그 보상을 통해서 우리처럼 이걸 한번 부업으로 해도 되겠네 해서 부업자를 만들고 또 부업자가 되면서 수입이 늘어나면 우리와 같은 열심히 하는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누가 다 한다? 회사가 다 하는 거죠. 회사가. 인공지능 컴퓨터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에 변화 없이 내가 쓰는 SNS를 우리 걸로 바꿔주고 여러분이 쓰고 느낀 점 좋은 점을 주변에 그냥 자랑만 하시면 돼. 그 나머지는 회사가 다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지도 않고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쓰고 느낀 점만 그냥 열심히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공유할 수 있게끔 탁월한 제품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주는 거죠. 그 첫 제품이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화장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걸 통해서 누구나가 다 관심만 가지면 한 달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 300 정도는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초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요 뒤에 동그라미가 한 개나 두 개 더 붙으면 되겠죠? 월 수입이 한 20만 달러 정도면 어떻게 될까? 룰랄라 그죠? 꿈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해당이 돼요. 다. 왜? 지금 밖에 나가서 해피기 가세요? 기 가세요?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초야. 그것도 전 세계 최초. 여러분들로부터 전 세계에 뻗어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톡은 국내용이지만 우리 해피기는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는 글로벌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해피기기 전파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러한 해피기기나 앱이 나오면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기존에 카톡과 같은 기능은 기본으로 다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카톡은 1대1 화상회의는 되지만 여러 사람과 다중의 매체와 화상회의가 안 되잖아요. 이건 됩니다. 즉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줌하고 있잖아요. 줌. 이 줌 개발자가 여기에 들어왔어요. 줌 개발자가 합류해서 들어와 있으니까 더 편리한 기능으로 이제 같은 해피기 앱을 쓰는 사람들은 야 우리 화상회의 한번 합시다. 그럼 연결 쭉 해가지고 버튼 누르는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백오피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도구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달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여러분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백오피스가.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말 그대로 들고 다니면서 야 지금도 미국 놈들이 열심히 쓰고 있는가 보네. 아니 독일 놈들이 쓰고 있나. 왜 이렇게 자꾸 매출을 오르는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 자, 그리고 브랜드 채널은 기본으로 있고요. 그리고 방송 웹이나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부창출 프로그램. 이건 뭐냐면 회장님이 45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매월 남는 자금이나 아니면 목돈이 있다. 그러면 그 목돈을 허투루 쓰지 마시고 우리 회사의 프로그램에 여러분 조건에 맞게 설정해서 넣으시면 자동으로 이 안에서
우리 회사 갖고 있는 모든 기업에 투자가 돼가지고 수입이 늘어나요. 수입이 늘어나면서 여러분 재산이 계속 불어나는 역할을 회사에서 해주겠다는 얘기죠. 요 카테고리 안에서. 자,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행은 직접 여행 가는 것도 있고, 여러분이 또 가기 전에 먼저 여행을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엔진까지 다 해서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고요. 이거는 햇빛 카페 같은 데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전자상 거래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향후에 1년, 2년, 3년, 4년 지나서 유저가 많이 늘어나면 그 유저들이 의해서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모든 회사들이 우리 제품 좀 팔아줘 하고 제품을 런칭하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수익은 점점 늘어나겠죠.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앱들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소개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최고의 앱이 여러분이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이러한 앱을 쓰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앱은 쳐다보지 못해. 말 그대로 마법과도 같은 늪과도 같은 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쓰고 반복하고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중독되면 나만 중독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알리기 시작해. 스스로가 아끼는 내 가족부터 내 친구들에게 이 앱을 열심히 알리는 역할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프라는 늘어나겠죠. 어떻게 늘어날까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일단 처음에 이제 임팩트 있는 제품을 여러분께 제공한다는 어떤 제품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화장품을 좀 더 설명드릴 거고, 커피, 도즈커피, DOSE,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이라고 하는 4가지 약자를 이니셜로 쓴 커피인데요. 이 커피는 드시면 저 4가지 약자는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완성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에요. 즉, 저 커피를 드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잠도 잘 와. 그리고 저걸 꾸준히 드시면 내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고 내 체중이 정상 체중으로 바뀌어요. 즉 다이어트도 돼. 자연스럽게. 이러한 커피, 어차피 드실 커피를 이러한 커피로 바꿔주면 돼. 그리고 그 느낌을 뭐 하면 된다? 자랑하면 돼. 뭘로? SNS로. 자, 이 물은 마시기만 해도 에너지가 막 솟아.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물로 들어올 건데 그 물은 드시면 한여름에도 선크림이 필요 없어. 드시면 그냥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자외선을 차단시켜버려. 그리고 그 물을 드시면 내 몸속에 자라고 있는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한대요. 그 물이 HIPH인데 그 물 한 가지 가지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 물도 상호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 물, 설탕. 이 설탕은 우리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설탕이야.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0% 천연이라서 전혀 몸에 해롭지 않아. 오히려 이 설탕을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이 증강되고 내 체중이 조절되는 설탕이 돼요. 이런 설탕. 이게 데리 톰슨 박사가 개발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폭스뉴스에서 2분 30초 동안 개발자가 직접 나와서 테스트한 영상까지 있습니다. 밀가루.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드셔도 건강에 해롭지 않은 밀가루. 당뇨 환자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햇빛 카페가 열리면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팔 건데 그 아이스크림은 드시면 드실수록 건강해지는 아이스크림. 바로 이 설탕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에요. 이런 설탕으로.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이 건강 걱정하지 않는 아이스크림도 아마 판매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RBC 라이프, 전 세계 최고의 제품을 취급하는 RBC 라이프에서 여러분께 제품을 제공할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은 가격이 착하대요. 착한 가격에 성능은 엄청 좋대요. 기대하셨습니다. 이런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써보고 그 써본 느낌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해서 최고의 제품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경험하시면 더 이상은 우리 화장품 쓰다가 다른 화장품 쓸 수가 없어. 다른 화장품 쓰면 찝찝해져. 그러니까 다른 화장품 쓸 수 없으니까 마법과도 같이 늪과도 같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좋은 제품들을 나만 써? 뭐 해야 돼요? 자랑해야죠. 여러분이 아끼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열심히 자랑하시면 돼. 자랑하시면 점점 여러분의 유저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바로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제품을 써보고 공유의 댓글을 열심히 날리시면 돼. 열심히 날리면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 모든 건 회사가 다 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가 했던 것처럼 열심히 회사가 다 해서 여러분이 만든 소비자를 관리해서 그 사람들을 단골로 만들고 단골에서 사업자 전환시킨다고 회사가 다 해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날릴 때마다 거기에 댓글에 누군가는 반응을 해요. 관건은 뭐냐면 여러분 휴대폰상에 연결된 이 메신저에 몇 명의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댓글을 날릴 거냐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10명한테 날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명, 어떤 사람은 1000명, 10,000명한테 날린 사람이 있죠. 그러면 100명한테 날린 사람하고 10,000명한테 날린 사람하고 어떤 사람한테 더 많은 소비자가 모일까? 말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SNS랑 친해져서 SNS상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유저들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어차피 이 모든 사업은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똑같은 확률로 들어와, 확률로.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한테 알수록 그 확률에 비례해서 숫자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SNS에 우리 제품을 써보고 느낌을 전달하시면 돼요. 지금은 제품을 전달하지만 앞으로 이제 유저가 많이 늘어나면요, 여러분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이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은 뭐가 돼요? 부자가 되죠. 부자가 돼. 그럼 관건은 뭐예요? 관건은 이렇게 여러분이 해피기거가 되셔가지고 열심히 SNS에 자랑하면서 하시면 되고, 자랑하게 되면 회사가 이들을 관리해가지고 소비자를 만들고, 그 소비자를 단골 고객으로 바꿔드리고, 그 단골 고객을 열심히 또 인공지능이 관리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사업자로 전환시킬 작업을 하고, 그 사업자가 되면 다시 그 사업자는 우리처럼 열심히 소비자를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10년 후에 이 기기를 통해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돼. 근데 중요한 건 10년 후에 나를 통해서 기기를 전파하는 사람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하죠.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10년 후에 한 20억 명이 모였는데 그 20억 명 중에서 나로부터 전달받은 사람이 2천만 명이다. 그러면 2천만 명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잘 때까지의 모든 일상생활이 매출이 일어나는데, 그 매출에 대해서 나한테 일정한 부분이 수입이 올라온다면 그 수입이 얼마가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상상하시면 되거든요. 상상. 지금부터.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백데이터가 떠요. 그러면 이 백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자랑질만 하셔도 여러분을 좀 우습게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뻑 가. 그냥 무조건 그 다음 사업해.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돈을 많이 버시면 회사는 1%를 기부할 수 있게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은 자유래요. 여러분이 누르시면 내 수입에서 자동으로 1%가 빠져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 1% 빠질 때마다 최 회장님이 본인의 재산을 추가로 1%를 얹어서 기부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이왕 사업하면서 정말 자부심도 생기고 긍정심도 생기고 회사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좋은 일 하니까 기분도 좋잖아요. 그죠? 즉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모토는 HWH,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이 모든 마음을 회사가 담아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뒷단에서 여러분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해서 도와줄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이미 여러분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하시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회사가 이미 준비 다 해놨습니다. 다른 회사처럼 여러분이 인프라를 몇 명 모아주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게요, 앞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하든 관계없다니까. 여러분이 하시든 안 하시든 이미 회사는 다 준비 끝났어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일하시면서 숟가락만 얹으면 게임 끝이야. 그 일을 이제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회장님은 서스테이너블, 즉 지속 가능한, 한 번 수입 만들어지면 그 수입이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인생의 파이프라인을 까는 사업이야. 자, 저도 여태까지 인생의 파이프라인을 깔고 싶어서 여태까지 유통 쪽에서 한 30년 종사했거든요. 근데 이놈의 파이프라인을 맨날 깔아봐야 소용없어. 이놈의 파이프라인 깔다 보면 회사가 파이프라인 터져가지고 회사가 없어져 버리고, 어떤 때는 지들 맘대로 파이프라인을 막 조여버리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수십 개 회사를 전전긍긍만 하면서 혹시 이런 회사가 있을까 하고 찾아왔단 말이죠. 근데 드디어 여러분에게 인생 일대의 최고의 마지막 기회에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이 향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탄생했어요. 그 회사가 바로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 회사이고요. 이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멋진 인생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일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고객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가 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나가 다 적용되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리액션, 즉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하시고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드시고 주무실 때까지의 모든 일상생활 자체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세계 최초의 더 얼티메이트 긱 플랫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향후 10년 아니 5년 안에 나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기라는 앱을 쓰면서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자체가 매출이 되고 생활 자체가 수입이 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 거냐가 여러분의 관건이에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면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일상생활의 매출이 누구의 수입? 나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수입. 여러분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꼭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이걸로 진행을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지금 현재
프로모션 3일 남았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진행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기초 밑바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여러분이 알고 쓰셔야 되니까 그 제품을 여러분께 정확하게 내용을 공지해드리는 차원에서 우리 최운수 마스터님이 이 일을 진행할 건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최초에 소개하신 분이 여기 이상혁 우리 그룹장님이세요. 대표 마스터님이신데, 이분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고 여러분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만이 아니라 이 회사 자체가 한국에서 아마 이 일을 진행할 수조차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전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고, 또 이분이 제가 여태까지 많은 리더들을 경험해 왔지만 상당히 헬스한 건 기본이고 그건 차치하고라도 일단 인간성이 정말 좋아, 제가 보기엔. 근데 그게 좀 너무 좋기 때문에 약간 흠이야. 마음이 좀 약해. 좀 강단이 어떨 때는 좀 강하게 탁 자르면서 자르지는 못해, 마음이 약해서. 근데 그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어쨌거나 이게 최고의 리더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줘야 돼요, 그죠? 멋진 그늘이 되어줘야 누구든지 와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의 역량은 누구나에게나 멋진 그늘을 만들어주는 큰 고목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이제 싫은 역할을 제가 좀 담당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어쨌거나 이런 멋진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지금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석권할 수 있는 최고의 기기란 회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상현 대표님이 가는 길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서 같이만 가면 여러분의 앞길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늘 같이 갈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 회사 함께하는 분을 소개해드렸고,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우리 최운수 마스터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저는 강의 걸로 마치고요. 조금 이따 인사드릴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